안녕하세요, 갱단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리샤의 편지가 올라왔길래 정리해왔습니다. 업데이트 내역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리샤의 편지를 통해서 곧 다가오는 시즌3 추가사항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업데이트는 버그 수정이 주였는데 그중 칼리나리와 어금니의 강에서 캐릭터가 끼이던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는 모션을 취하는 상호작용 시 무기가 노출되지 않게 변경되었다고 해요. 그 외 부자연스럽게 노출되던 아바타의 외형이 수정되고 채팅창을 빠르게 입력 시 글자가 출력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사전에서 퀘스트 아이템이 잃어버린 편지가 검색되게 수정되었습니다. 짧은 업데이트 내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 시즌3가 3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공개된 리샤의 편지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일단 티어4의 진입 조건은 쿠르잔 북부의 모험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쿠르잔 북부는 아이템 레벨 1600 이상이면서 쿠르잔 남부 월드 퀘스트 타오르는 전쟁의 불꽃, 카제로스 레이드 전조 퀘스트 붉게 물드는 유혹의 향기, 에픽 레이드 전조 퀘스트 몰려드는 네온을 완료 시 진입 가능합니다. 쿠르잔 북부의 월드 퀘스트를 완료하면 카제로스 전장판이 개방됩니다. 티어4 장비는 쿠르잔 북부를 통해 카제로스 전장판이 개방된과 동시에 새롭게 나오는 캐누아트의 요새를 돌아서 얻을 수 있습니다. 캐누아트의 요새는 아이템 레벨 1620 이상 달성하고 카제로스의 전장판이 개방되어야만 진입 가능하며 캐릭터 단위로 1일 3회 입장 가능합니다. 4인 파티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혼자서도 돌 수 있습니다. 매일 척클 시 확정적으로 티어4 유물 장비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고 일정 확률에 따라서 장비 선택 상자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스 몬스터가 이미 부위의 방어구를 드랍하기도 한다네요. 캐누아트의 요새를 통해서 티어4 유물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고대 장비는 7월 말 업데이트될 카제로스 레이드 1막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유물과 고대의 성능은 동일하지만 최대 재련 가능 레벨이 다르며 유물은 20단계, 고대는 25단계까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재련 시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티어4 전용 재료가 사용되는데 기존 티어3 재련 재료를 일정 비율의 티어4 재련 재료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니 재화를 많이 쌓아두신 분들은 꽤 금방 올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존 티어3 장비를 티어4로 계승 시 아이템 레벨별로 계승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19에서 23단계까지는 기존에 안내한 대로 아이템 레벨 20이 오르며 24단계 시 아이템 레벨 25가 오르고 25단계 시 아이템 레벨이 30이 오릅니다. 24에서 25단계였던 분들은 0.5% 겨우 뚫고 올렸는데 이후 재련 성공률이 높은 거 좀 화날 것 같네요. 그리고 티어4에서 상급 재련 시 당금질의 재료는 기존과 동일한 에키드나 재료이지만 재련 재료는 티어4 재련 재료가 필요한 점 참고 바랄게요. 꽤나 말이 많았던 품질이죠. 품질 최대치가 120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00으로 한다고 해요. 계승시 품질이 이전되니 걱정이 한시름 덜었네요. 추가적인 재료 및 골드 소비처를 위한 파밍 요소는 9월 업데이트 예정인 카제로스 2막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에스더 무기 역시 엘라부여 2가 추가되고 진화 단계에 따라서 6단계는 25레벨 상승, 7단계는 30레벨, 8단계는 35레벨로 상승한다고 해요. 9에서 10단계는 이후 추가 예정이며 우선 9단계는 카제로스 1막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 재련 이펙트를 도감화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에스더 무기 이펙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어4 장신구는 신규 콘텐츠인 쿠르잔 전선과 가디언 토벌 등 여러 콘텐츠에서 획득이 가능한데 유물은 1640 이상, 고대는 1680 이상의 콘텐츠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장신구 연마를 통해 새로운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최대 3단계까지 연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연마 시 아크 패시브 깨달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연마 단계가 상승하면 깨달음 포인트도 증가합니다. 연마 시 재료는 티어4 장신구 분해 시 획득 가능하고 비용은 골드가 소모되는 것 같네요. 연마 시 딜러인데 서포터시 나왔다고 해도 버리지 말고 남아있는 거래 횟수 내로 거래 가능하다고 하니 경매장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티어4 빨지는 9월에 업데이트되는 카제로스 2막에서 만날 수 있고 이때 유물과 고대 등급으로 나오며 다른 콘텐츠의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팔찌는 아크 패시브의 도약 포인트가 제공되며 옵션 부여 시 도약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새로운 옵션도 제공한다고 하니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기존에도 언급했다시피 기존 옵션과 신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화 횟수를 다 사용하면 횟수 추가 등의 신규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티어4 각인 시스템은 아크 패시브 온시에 적용되며 각인서 5개를 읽을 때마다 각인 효과가 1단계씩 상승하여 최대 4단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유물 각인서는 아크 패시브를 활성화해야 효과가 적용되며 아크 패시브 미적용 시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에 일부 각인 개편한다고 했는데 기습의 대가, 결투의 대가, 만화의 흐름, 만화 효율 증가,
안정된 상태, 저주받은 인형, 정밀당도, 질량 증가 이렇게 8개의 각인이 개편했네요. 티어 4 어빌리티 스톤입니다. 로아원에서 설명한 대로 기존 어빌리티 스톤의 세공 레벨에 따라 티어 4에서 어빌리티 스톤 효과로 옵션이 추가 증가합니다. 증가 옵션의 합이 5레벨 이상 시 추가 신규 세공 보너스 효과로 공격력이 1.5%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어빌리티 스톤을 그대로 올릴 때 필요한 소모 골드를 낮추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티어 4 계승 골드 비용이 각각 달라요. 티어 4 보석인 거파와 자결이 추가됩니다. 거파는 멸화, 자결은 홍염입니다. 보석은 1640 이상 시 장착, 합성, 거래가 가능하며 티어 3 보석 계승 시 2레벨이 하락합니다. 계승 시 보석은 계승 전 옵션을 그대로 가져가며 이벤트 보석 및 기석 보석은 승급이 불가능합니다. 티어 4 장신구를 위해서 쿠르잔 전선을 돌아야 되는데 1회 입장 시 공명의 기운 100을 소모하며 1일 1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비도스 1작전, 2작전이라는 새로운 던전이 추가되며 각각 1640, 1660 이상 진입 가능합니다. 신규 가디언 토발 아게오로스가 등장하며 아이템 레벨 1640 이상 시 참여 가능하고 로아원에서 설명한 저스트 가드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아게오로스에서 티어 4 재련재료, 장신구, 어빌리티 스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에브니 큐브도 새롭게 제1 해금이 추가되며 1640 이상 시 도전 가능하며 티어 4 보석, 돌파석, 재련재료 등 기존 큐브와 동일한 형태의 보상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1640 이상 참여 가능한 카오스 게이트도 티어 4 보상으로 준비하였고 크루잔 북부의 새로운 필드보스 세베크 하툰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1640 이상이면 크루잔 북부에서 격의숙제 컨텐츠를 해결할 수 있네요. 확실히 티어 4가 기본 1640 이상부터 시작인 게 느껴지네요. 공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버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가디언 도발, 카제로스 레이드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전투 레벨 확장으로 최대 스킬 레벨은 14레벨까지 확장 가능하며 트라이포드 최대 활성화 수가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이모스는 시즌3 업데이트 시 티어 4 엔드 콘텐츠로 변경되어서 이후에는 티어 4 재련재료, 장신구, 유물 등과 각인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템 레벨 1540 미만인 경우 운명의 편린에서 골드가 나오지 않고 다른 아이템의 비중을 올렸으며 1540 이상 시에는 골드는 획득 가능하지만 최대 골드량과 다른 보상 획득 비중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T4 장비가 추가되며 전체적으로 패온 소모량이 변경되었는데 T4 고대 장비는 기존 T3 유물과 같은 개수라서 차이가 느껴지지 않네요. 아크 패시브는 로아원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추가 사항만 얘기해보자면 전투 레벨 50 이후 캐릭터 성장 시 진화, 깨달음, 도약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장비 교체를 통해서 더 많은 수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방어구는 도약, 장신구는 깨달음, 팔찌는 도약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생활도구는 상시 슈퍼하머가 적용되고 미니게임 난이도 감소 옵션은 숙련가 이상의 도구라면 고정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수렵에서도 미니게임이 추가되며 기존의 미니게임 감소 옵션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시 새로운 옵션 1개를 추가로 준다고 하니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걱정할 게 없겠네요. 생활 재료들로 티어 4 융화 재료를 제작할 수 있고 티어 4의 새로운 생활 재료와 기존의 일반, 고급 재료를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티어 4는 아비도스의 융화 재료네요. 일부 생활 재료가 추가되고 제거되었는데 제거 대상은 각각 가루나 흔적으로 교체 지급 예정이고 농장 재료도 동일합니다. 수렵과 고고학의 비밀지도와 플래티넘 필드 입장권이 더 이상 드랍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생활별 액티브 스킬을 추가하여 채광과 벌목은 사용 시 대량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수렵, 낚시, 고고학은 사용 시 미니게임으로 진입됩니다. 기존에는 미니게임 점수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줬는데 변경 후에는 성공 시에만 보상을 주고 실패 시에는 보상을 주지 않지만 기회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길드 시스템 개편은 일단 활동 레벨에 따라 보상 수량이 증가하며 길드 탈퇴 페널티가 제거된다고 해요. 활동하는 길드로 원정대 전체가 움직이기 편하겠네요. 원정대 영지 개편은 무역상인 대신 새로운 인장상인이 상시 배치되며 다른 사람의 영지에서도 인장상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품은 영지의 퀘스트 및 연구에 따라 다르니 내 영지에서 구매 못하면 다른 사람 영지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추가로 영지 제작법 연구 46종이 제작법 아이템으로 개편됩니다. 티어3의 성장 구간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시 각인 지원을 통해 각인 5개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7레벨까지의 귀속 보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40 이상이라면 7레벨을 얻을 수 있으니 배럭 요금 레벨이 올라가겠네요. 아브렐슈드 장비 15단계까지는 재련시 골드가 들지 않고 20단계까지는 성공률 2배 증가, 요구 골드 및 재료가 50% 감소합니다.
대망의 초월과 엘릭서 개편입니다. 각각 소모골드는 50% 감소하고 레이드 재료 획득은 2배 획득으로 변경되며 초월은 마력석 조각으로 제작하는 고대 마력석의 주간 제작 제한이 제거됩니다. 골드만 있다면 금방 올리겠네요. 엘릭서는 연성 촉매가 기존 5개 필요했으나 3개로 변경되고 지혜의 정수로 제작할 수 있는 엘릭서의 주간 제작 제한 수량이 확장됩니다. 참고로 개편되는 초월은 방어구 초월만이며 무기 초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초월 효과들이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년의 돌이 삭제되면서 교환 NPC는 25년 1월 1일 점검 전까지만 배치한다고 하니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 바로 바꿔주는 게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항해주와 통합 비율은 1대1로 교체되며 카오스 던전 파편은 삭제되니 업데이트 전에 미리 바꿔야겠네요. 펫의 전투 특성은 기존 %로 증가하던 걸 고정된 수치로 변경하였고 특화 수치에 따른 각성기 피해량을 낮추는 대신 전반적인 각성기 피해량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낮추는진 모르겠지만 많이 낮춘다면 느린 특화 메리트가 있으려나요? 레이드 골드 보상이 줄어듦에 따라 더보기 골드가 줄어들고 상하탑 상관문 삭제로 노멜 상하탑은 딱 3관문 골드만큼 줄어서 그런지 하드 상하탑은 오히려 조금 오른 느낌이네요. 업적 중 달성 불가능한 업적은 달성 불가 카테고리로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비아키스 1관문에서 인큐버스 모르페와 욕망의 모르페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50번 죽기 등 이런 부분이 달성 불가능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업적 수치가 조절되어 달성 난이도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정말 긴 시즌3에 대한 리시아의 편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맞네요. 새롭게 공개된 부분만 언급했기에 리시아의 편지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석은 멸화랑 홍염을 좀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언급이 없네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